자율신경 실조는 단일 병명이 아니죠. 상태의 스펙트럼이에요. 위험한 원인을 먼저 배제하고 내 몸의 패턴을 잡은 뒤에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루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에요. 검사에서는 이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여기저기 불편함이 있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여타 질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는 꼭 해보자 라고 추천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상 직후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침대에서 상체만 세워서 1분 정도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발목을 둥글게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조였다 풀면서 펌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햇빛은 강력한 생체시계 스위치이기 때문에 커튼을 열고 아침 빛을 한 5분 정도 쬐어주세요. 샤워는 또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면 어지러움이 좀 덜해질 수도 있어요. 낮에는 작업과 휴식을 짧게 끊어주시고요. 25분 집중하면 5분 휴식. 이런 방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깨 돌리기, 종아리 펌핑, 4초, 6초 호흡 이런 것들을 한 1분 정도만 하세요. 장시간 서 있어야 될 때는 허벅지와 복부를 지지해주는 압박 의류가 도움이 되기도 해요. 물은 조금씩 자주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드셔야 되고요. 더운 날에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덜 자극합니다. 점심은 너무 무겁지 않게 드시고 탄수화물 과하게 섭취하지 마시고요. 식후에 급 피곤이 몰려오는 분들은 특히나 더 지켜주셔야겠죠. 저녁에는 생활에 브레이크를 서서히 이제 밟아야 돼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요. 과식과 카페인은 끊고 2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한 톤만 낮추세요. 스마트폰은 침대 바깥에서만 사용하고 눕기 전에는 반드시 내려놓습니다. 침대는 다시 잠만 자는 곳으로 학습시켜야 돼요. 누워서 15분 넘게 뒤척이면 그냥 일어나셔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들어가세요. 잠들기 전에는 4, 6호흡을 5분 정도, 어깨, 목의 큰 근육을 5초 정도 힘줬다가 10초 이완하는 이런 근육 이완법을 한 2세트만 해도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안이 올라올 때 이제 급하게 뭔가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급하게 해볼 수 있는 대처법들 혹시 없을까요?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더 당황하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3가지 정도를 한번 써보세요. 우선은 첫째는 호흡은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한 1분 정도만 해도 몸에 브레이크가 살짝 걸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라운딩이라고 해서 오감으로 지금 이곳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5가지, 손에 만져지는 것 4가지, 들리는 소리 3가지, 맡아지는 냄새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각 1가지를 천천히 확인해서 한번 말로 표현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큰 근육을 5초 수축했다가 10초 이완하는 근육 이완법을 어깨, 팔, 다리 순서로 한 번씩만 돌아가도 금세 진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는 약은 아니지만 파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버틸 틈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운동도 도움이 될 건데요.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안전할까요? 무리해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운동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반누운 유산소부터 가볍게 시작하세요. 실내 자전거, 로잉, 수영 이런 종목이 부담이 되면 좀 천천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한 5분이 편하면 8분, 그 다음에는 10분 이렇게 한 번에 1, 20%씩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식으로 하시고요. 운동 강도는 말이 이어지는 정도가 좋고요. 숨이 너무 가쁘면 살짝 낮추세요. 근력은 하체 위주로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 종아리 올리기 같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잘 되는 날에도 욕심내지 않고 한 단계만 올리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엔 너무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정보도 있고요. 그 중에서 수분과 염분 관리,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일단 물은 충분히 조금씩 자주 해요. 컵으로 하루 3-4잔 정도 몰아 마시는 방식보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주 쪼개서 드시는 게 훨씬 좋죠. 수변색이 좀 옅은 노란색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염분은 금기사항이 당연히 없는 분에 한해서 더위나 특히나 이제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 또는 콩팥, 부종의 성향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이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과하지 않게, 너무 달거나 기름지지 않게 안전하게 드셔야 되는데요. 특히 점심에 탄수화물이 과하면 식후에 저혈압이랑 졸림이 심해지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대신에 단백질과 야채를 균형 있게 드시고 카페인은 오후 늦게는 좀 줄여보세요. 카페인은 순간 집중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예민한 분들한테는 교감신경에 채찍을 가하는 셈이기 때문에 밤잠과 심하면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잠을 깊게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 구조를 깨고 자율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약물이나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잖아요. 약물이나 생활 습관 중에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해야겠다, 주의해야 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이제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요. 감기약 중에 코막힘을 뚫어주는 약, 또 이제 과다한 카페인, 에너지 음료, 니코틴,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것들 일부는 심장 박동이랑 불안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이랑 좀 상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우나, 너무 뜨거운 욕조, 스팀 샤워는 짧게만 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시면 조금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장시간 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일정이 있으시면요. 중간중간 발 뒤꿈치 들기, 종아리 펌핑, 한쪽 발 앞으로 내밀어서 무게중심 바꾸기 같은 작은 동작들을 한번 넣어줘 보세요. 장거리 운전은 한두 시간마다 충분한 스트레칭과 휴식을 하시는 게 좋죠. 다음으로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의학으로 이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예전엔 좀 잘 몰랐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한의학 치료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임상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응급이나 중증이 의심되는 상황은 해당 분야의 치료가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 외에 구조적인 큰 이상은 없는데 증상이 반복돼요, 수면도 안 좋고 불안해요, 소화 어지러움 얽혀요, 뭐 이런 경우라면 초기부터 한방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는 한 4주에서 8주 정도를 1차 목표로 삼아서요. 수면과 과각성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일상 노출을 서서히 늘리면서 재평가를 합니다. 한약은 자율신경의 과흥분은 낮추고 위장과 수면을 정돈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침치료로는 근막 긴장도 풀고 마음의 각성도를 살짝 끌어내리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상담식 생활 코칭을 함께 붙여서 호흡, 수면, 활동 루틴을 실제 하루에 녹여서 해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증상 다이어리랑 또 일정 이런 걸 보면서 기관 또 강도를 조절을 하죠. 양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복용 시간과 용량이 겹쳐서 어지러움이나 졸림이 과해지지 않도록 이런 조절도 당연히 같이 해야겠죠. 임신, 수유 중이거나 심장, 신장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시작 전에 반드시 또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알게 모르게 자율신경 실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자주 듣는 오해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헤아림 한의원이 정신과 질환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요. 첫째, 환자분들이 자율신경 실조는 전부 마음의 병이다라고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거든요. 몸의 조절이 흔들리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이 높아지면 조절이 더 흔들리는 구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저혈압이니까 소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라는 과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또 꽤 있어요. 염분 보충은 개인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금기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물론 무리하시면 안 되지만 운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무리한 운동은 당연히 안 좋지만 맞는 강도로 꾸준하게 움직이는 게 회복을 가장 빨리 앞당기는 길이거든요. 넷째는 커피 한 잔으로 해결된다. 이거는 당연히 단기적인 느낌이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예민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면제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은 약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종국에는 생활 리듬과 자율신경을 함께 다뤄야지 결국 재발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율신경보다 응급이나 정밀평가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그런 걸까요? 이런 상황들은요, 지체하지 말고 병원부터 가셔야 됩니다. 운동 중이거나 쉬고 있는데도 갑자기 실신하거나 심한 흉통, 숨가쁨이 동반되거나 쉬고 있는데도 맥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매우 불규칙하게 느껴질 때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두 개로 보이는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보일 때 또 원인 모를 체중 급감, 고열, 야간 발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요. 이럴 때는 심장, 뇌혈관,
감염 또는 내분비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배제하는 게 안전하죠. 물론 자율신경실조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격렬 지압 같은 거 또는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간단한 도움이 될 만한 경혈 자극 그리고 이완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 가지를 먼저 당부하고 싶어요. 우선 너무 세게 오래 하시면 안 되고 짧게 자주 하시고 불편감은 10분의 3 이하에서만 큰 통증을 참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또는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 또는 흉통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즉시 중단하시고요. 이런 기준을 일단 지키는 선에서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목, 턱, 쇄골 이완을 1분 정도 하시는 건데요. 귀 밑에서 쇄골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내리기 10번, 턱은 이를 살짝 대고 혀끝을 뒷니에 두고 광대 아래에서 턱으로 손끝 쓸기 20초, 머리, 목, 경계, 후두 하부가 있어요. 여기를 엄지로 2초 눌렀다가 3초 풀기 6번 정도. 다만 앞에 박동이 느껴지는 목 부위는 누르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 근육 이완법 3분 이런 것들을 같이 어깨, 주먹, 둔근을 각각 5초 수축했다가 10초 이완 2세트 이렇게 반복하면서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서 심박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기립성 증상용 버팀 동작이 있는데요. 이때는 다리를 교차해서 허벅지 힘주고 한 20초 버티는 것 또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기 한 20회 정도, 엉덩이에 힘주고 10초 유지하기, 줄 설 때나 어지럼 예고될 때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해볼 수 있어요. 일상에서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핵심 루틴은요. 아침에는 침대에서 1분 앉아서 발목을 원 돌리면서 10번, 그 다음에 종아리 조였다가 풀기 10회,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시고요. 커튼 열고 한 1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반대로 좀 자극을 차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잠들기 한 2-3시간 전에는 카페인이나 과식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조명을 낮춘 다음에 특히나 목, 가슴 앞쪽을 이완을 1분 정도 하시고 4-6 호흡으로 신경계 안정시키고 휴대폰은 침대 밖으로 두시고 만약에 내가 한 15분, 20분 못 잔다 싶으면 일어나셔서 조용한 활동을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60초 SOS는요.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단단히 붙이고 4-6 호흡 6번 정도 하시고 양손으로 귀를 15초 살짝 덮었다 내리고 보이는 것 5, 만져지는 것 넷, 그리고 들리는 소리 셋, 짧게 이런 것들을 말로 확인하고 한번 주변 환경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리 교차해서 허벅지에 힘주고 10초 정도 유지하시는 거죠. 경혈 지압 그리고 근육 이완 훈련 일상에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네요. 더불어서 이런 이완 훈련을 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세 가지 기억하실 것. 목 앞 박동 부위는 강하게 누르지 않는다. 그리고 숨 참기나 과호흡, 유발 호흡은 피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뜨거운 욕조는 짧게 하고요.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해 주신다. 그리고 흉통과 휴식 시에 극심한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실신 전의 느낌 이런 것들 혹은 한쪽 마비, 복시 이런 게 있으면요. 자가 관리보다도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꼭 병원을 찾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현실적인 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호흡과 생활 리듬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거기부터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율신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거 한 문단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자율신경 실조는 단일 병명이 아니죠. 상태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원인을 먼저 배제하고 내 몸의 패턴을 잡은 뒤에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루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에요. 몸 내에서는 수분, 적절한 염분, 압박 의류 또는 반누운 유산소, 규칙적 수면,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마음 쪽에서는 과각성을 낮추는 호흡, 점진 노출, 생각 다루기 이런 것들이 또 핵심이죠. 한의학적으로는 저는 정서 안정과 신체 증상을 통합적으로 다뤄서 들쑥날쑥한 하루를 완만한 곡선으로 바꾸는 데 그 강점이 있는데요. 목표는 절대 증상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의 자동 조절력을 다시 훈련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파도가 커져도 낙담하지 마시고 한 번에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게 꾸준히 쌓으면 리듬을 되찾고 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